지역과 현장에서 다시 사랑받는 정의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7기 정의당 전북 도당위원장 맡고 있는 한병옥입니다. 사람의 힘을 믿고 힘차게 뛰는 심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병옥 위원장입니다. 제가 2006년 1월 2일에 입당해서 올해로 7년차 정의당 당원인데요. 비교적 새내기죠. 우리 김민하 처장님 같으신 분들은 20년 넘게 진보정당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저는 늦게 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스스로를. 그게 늦게 깨우친 진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배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도당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력이 좀 독특한 편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학자가 되려고 유학 갔던 건 전혀 아니에요. 일도 아니고, 이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의 어머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께서 시장에만 다녀오시면 너는 나중에 외국물을 먹을 아이래, 이런 걸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의 말씀도 이제 영향을 줬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머릿속에 쌓아두는 거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재산이라는 건 은행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는 건데, 머릿속에 저장해두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영향도 많이 있었고, 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강했고, 그래서 유학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정치를 해야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제가 배운 정치학을 현실 정치에 접목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향에 돌아와서 현실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2014년에 광역의원 경선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라북도 도의원 경선에 나섰는데,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2분이 계셨거든요.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을 발표할 때 전라북도 민주통합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정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를 캐비넷에 빠뜨리고 온 거예요. 발표할 때 선관위원장이 성적표가 3개, 4개라는 걸 몰랐나 봐요. 2개를 발표해서 성적순을 발표해버리니까 그게 공식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다시 경선 비용을 내서 그 방식으로 다시 경선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굉장히 심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소위 말해서 정치 브로커들 있잖아요. 정치 브로커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시장 선거 출마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고 도지사 선거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브로커들한테까지 시달려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제 자부심으로 지켜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야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사실은 그만하려고 해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는 제가 하는 그냥 교육 사업에, 학원 사업에 전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돼서 그 일에 이제 전념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명이라면 운명이죠. 운명처럼 만났던 분이 있죠. 그게 노회찬 대표님이었어요. 강연회를 했는데 2015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연회 전까지만 해도 정읍에서 정의당의 존재를 몰랐어요. 현수막 한 장 붙은 적이 없었고 정의당이 무슨 활동을 한다는 걸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연장에 5명의 당원이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의당 당원이라고. 근데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좀 뭔가 다른 느낌, 다른 당의 당원들과는 좀 다른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제가 2015년 가을 즈음에
마음을 먹었죠. 좋다. 해가 바뀌면 정의당에 입당을 하리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마음을 이게 물러서지 못하도록 제 주변 지인들에게 미리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별로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환영해주는 사람은 한 3분 되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은 한 7명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 곳으로 가자. 옷을 입어도 남들이 뭐라 하든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옷도 안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맞는 옷으로 입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의당을 선택했고, 이제 2016년 1월 1일은 이제 새해니까 휴무일이니까 안 되고 1월 2일 날 제가 입당을 하게 됐죠. 창당 5주기 기념 스피치 대회, 그때 당시에 전북 도당의 사무처장님이 저에게 막 바람을 내서 우리 한병우 위원장님이 한번 나가봐라. 제가 1등을 했어요. 100만 원이나 상금을 받았거든요. 상금과 이 상패 이 비슷한 것을 그때 이제 노회찬 대표님으로부터 제가 받았고, 그때 이제 받으면서 찍었던 사진이 제 인생 사진. 제가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좀 힘들 때마다 그 사진 보면서 마음을 다잡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고, 7월 23일이 저희 첫째 아들 생일이에요. 매년 7월 23일이 되면 기쁨과 슬픔이, 아들 생일 축하해야 되는데 또 노 대표님 생각하면 마음이 한켠에 아리고, 그래가지고 7월 23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 대표님 돌아가신 날을 평생 못 잊는 거죠.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에서 이제 연결식 하면서 제가 의원님 그 영정을 보면서 제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어디 못 가겠구나. 진짜 정의당을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우리 노 대표님 같은 분은 당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하고 바꿀 만큼 당을 생각하시잖아요. 형전 쓰신 이광호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노 대표님에게 정의당은 확장된 자.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최소한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노회찬 의원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다른 행동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정의당이 나의 끝사랑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정의당 선택하고 지난 7년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에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도당위원장을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보정당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순간인 거죠.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창당, 아니 그 전부터 지난 한 30년 동안을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게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쌓아온 길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또 우리 전북도당의 사무처의 처장님과 두 국장님들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김민아 처장님, 또 박선희 국장님, 또 양지영 국장님, 이 세 분이 있을 때 도당위원장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서. 근데 제가 진짜 도당위원장 맡고 같이 일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처장님 잘했죠? 진심입니다. 이제 전라북도 여기저기 당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느꼈던 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거치면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구나. 도당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전북 도당에서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당원들 같이 둘레길 걷기 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러면서 당원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대외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역시 연대 사업이죠. 왜 정의당이 보여야 할 곳에 안 보이느냐, 정의당 어디 갔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북 도당에서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대 활동하는 데는 우리 사무처장님과 두 국장님이 정말 열심히세요. 저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박 국장님 잘했어요? 박 국장님. 오늘은 정당 연설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는 좀 놀랍기도 하고, 시민의 84%가 반대할 정도면 정말 촛불 집회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전라북도도 14개 시군 중에서 4개의 시군이 서해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부안이나 군산 이런 데는 군산에 가면 횟집 진짜 많거든요. 그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도 거기에 계시는 이제 어민들 피해가 컸잖아요. 근데 이렇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까지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은 막막한 거죠. 그 정당 연설회 하면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시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있죠. 정의당스럽다, 정의당답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의당 전북 도당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는데 오늘 오후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84%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일본 총리에게 과연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는지 하고 오는지 국민 여러분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의당의 이정민 17일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당 대표부터 당원까지 전 당원이 나서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더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알려서 우리 여론을 일본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반드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을 몇 번째 진행하시는 저희가 지금 4번째 하는 것 같아요. 좀 전략적인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게 어떤 국민에게는 영향이 있고 어떤 국민에게는 영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당 연설회 할 때 귀 기울여 주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고, 또 그분들이 자기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퍼뜨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최민성 당원이십니다. 최민성 당원님 진짜 전국의 우수당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대회 중앙당에서 한번 해주세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당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도당위원장도 하는 거고, 도당위원장 힘들 때 이런 당원님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것에 이제 김정욱 위원장님의 영향이 있나요? 그 전부터 열심히 했고요, 이제. 맞아요, 맞습니다. 도당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새로 오신 당 위원장님 역할이 크죠. 그러니까 이럴 생각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냥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저도 물론 탈당을 오래 했던 적도 있긴 한데, 100가지 중에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좀 부하대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더 큰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하신 지 이제 1년 어느 정도 되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기 어떠신지. 활동하기는 만만치 않지만 이제 지금까지의 정의당이 전북에서 그 역사가 한 20년이 넘잖아요. 그 축적된 역량과 차별된 그 도민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로 정의당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내는데 좀 열정적이시고 정의당 전북도당의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쉬운 점이요? 네, 앞으로 이런 거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은 마음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은 줄 아시고 너무 순수하시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장점인 반면에 어떨 때는 단점으로 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언어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인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 권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시민들조차도 저기 가면 내 목소리 들어줄 거야. 저 정의당을 통해서 내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거야. 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에 있어 라는 그런 느낌 들 수 있도록 소외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정치를 전주에서 해보고 싶습니다. 전주가 사실은 진보정당의 성지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들은 깔려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전주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진보정당의 씨앗을 얼마든지 싹 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정의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보정당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에면 얼을까 여름에면 비바람에 쓸려나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온 우리 선배 당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들고 싶었던 분명한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선택과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진보정당은 계속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진보정당 활동이 어떻게 보면 이어달리기 경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어달리기 경주는 이제 4명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보정당 운동은 뭐 200명일 수도 있고 3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그 경기 시간이 10년, 20년, 100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85번째 주자가 될지 아니면 125번째 주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의당 활동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정말 제 스스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떤 단단한 자부심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 활동하고 싶습니다. 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자. 그리고 우리 당이 다시 이렇게 좋은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그때는 이제 당직 그만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 아니어도 하니까. 근데 우리 당이 여튼 좋아지는 그날까지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 제가 피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처장님 전주시 지역위원장하고 도당위원장 하면 저한테 더 큰 게 뭐 오겠어? 제가 이렇게 정의당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이 걱정하시든 말든 저는 제가 행복하니까 좋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보수 정당을 거쳐서 진보 정당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속내를 어느 정도는 제가 알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이 좀 낡고 헐고 또 좁아 보이고 가끔은 비가 새고 이래서 좀 싫을지 모르겠지만 집 나가보면 압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 정말 따뜻한 집이었구나.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주고 인간적인 적이 있는 곳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지난 7년 동안의 당 활동을 통해서 제가 확신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 한병욱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당 활동하다 보면 또 조직 활동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던가요? 그 부족한 대로 동지가 되자. 동지라면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고 아껴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의당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